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처물리기 전까지는. 오늘은 왜 주식 투자자들이 처음에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도 처물리는지, 왜 주식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돈을 벌다가 나중에는 다 잃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주식의 투자도 모르는 초보자도 대부분 처음에는 돈을 법니다. 도박판에서 처음에는 돈을 따듯이 말입니다.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할까요? 20대 중반 어느 직장인이 동료 직원 말만 듣고 주식 투자했다가 2천만 원으로 1억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다 잃고 빚까지 지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초보 주식 투자자가 처음에 큰 돈을 번다는 것은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재앙의 시작입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면서 투자의 본질을 왜곡하게 되고 근로의 가치를 폄하하게 됩니다. 우연히 얻어걸린 행운이 2번 연속으로 오지 않는다는 법칙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근로가치의 폄하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자랑하면서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새 옷, 새 신발도 삽니다. 여기서 끝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가 2천만 원으로 1억을 만들었는데 1억을 투자했으면 5억이 됐을 거 아닌가. 승리감에 대한 토치감은 어느덧 과거에 대한 회한으로 바뀌고 간이 부어서 대출을 땡깁니다. 신용대출 최대한으로 받고 집이 있으면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투자금을 늘립니다. 주식에 올인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주식은 하락합니다. 2천만 원으로 1억 만들 정도로 좋은 시장이 이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하락장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식시장은 계속 오르는 게 아니니까요. 업무에 집중은 안 되고 누가 옆에서 살짝만 건들면 짜증내다가 직원들하고 싸우게 됩니다. 하루 종일 웃고 다니던 얼굴에는 어느덧 미소는 사라지고 걱정, 불안, 스트레스만 가득 찹니다. 인내심은 점점 바닥을 드러냅니다. 결국 공포심에 주식을 다 팔아버립니다. 팔고 나니까 주식은 다시 V자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아, 팔지 말걸.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동안 번 돈 다 까먹고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식 초보자들의 예정된 코스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처물리고 나면 그것을 못 견디고 다 팔아버립니다. 팔고 나면 주식은 이제 다시 V자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이 초심자의 행운 다음에 이어지는 초심자의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식 투자에 입문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맥쿼리 인프라 전부 이렇게 사 모았으며 지금은 화이자 주식을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급등하는 분위기에는 절대 편승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를 분할 매수 시작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20달러, 250달러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횡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집중 매수했습니다. 당시 달러는 1100원 초반에서 1150원 사이를 오가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 아마존, 구글 다른 주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고 판단했고 충분히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1년 5월 이후 마이크로소프트가 250달러를 넘어선 이후에는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2020년 하반기 동학개미 바람 불면서 치솟을 때는 관망하고 있다가 2021년 8월 이후 하락하면서 월급 타면 10주, 20주씩 분할 매수했습니다. 나중에 7만원, 6만원, 5만원으로 하락할 때마다 수량을 늘려 분할 매수했습니다. 일단 사면 팔지 않는다는 전략으로 매수했습니다. 주식을 절대 트레이딩 개념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23년 명예퇴직을 하면서 배당주를 본격적으로 공부했고 맥쿼리 인프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4년 1월 맥쿼리 인프라 12,400원 시작으로 분할 매수 시작했습니다. 주식이 12,500원보다 높은 가격에는 매수를 자제하고 이하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행운이 따라왔습니다.
갑자기 맥쿼리 인프라 주식이 하락을 거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2,000원대, 11,800원대, 11,600원대. 저는 매수량을 늘리면서 맥쿼리 인프라 비중을 높여갔습니다. 나중에 11,000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쭉쭉하는 기분으로 거침없이 매수했습니다. 어차피 퇴직 이후 자산 포트폴리오를 배당주 중심으로 하기로 했으므로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좋은 주식이지만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맥쿼리 인프라 비중을 높여갔습니다. 몇 달 전부터 화이자 주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5년 4월에 22달러 할 때 좋은 기회였는데 그때는 달러가 1,400원 고공행진이어서 관망하고 있다가 이번에 환율이 안정되면서 24달러 초반에서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이자 주식이 하락할 때마다 비중을 높여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저는 주식이 떨어져 주기를 바라면서 분할 매수 방식으로 사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현금을 가만히 갖고 있다가 삼성전자 5만원일 때 매수하고 맥쿼리 인프라 13,300원일 때 매수하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투자는 워런 버핏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 가격에서 주식이 떨어져 주는 것만도 나는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산 가격에서 오르면 더 이상 그 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대만족입니다.